자, 실전학습 2회 11, 14번에 두둑맞은 가나. 자, 이 현대 소설 파트입니다. 자, 이 작품은 1975년에 이제 발표된 작품인데요. 자, 주제는 물질 만능주의 세태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나왔어.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그 상훈이란 인물에게 가난을 지금 도둑맞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인물은 바로 이 상훈과 같은 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정리합니다. 자, 다니던 회사의 폐업으로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또 어머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자, 사업을 하지만 결국 이것도 실패를 하고 자, 우리 집은 결국 산 동네 전셋집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결국 나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결국 연탄가스로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나는 결국 어머니와 달리 가난을 회피하지 않고 공쟁에 다니면서 자, 미싱사가 될 꿈을 꾸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이때 이 도금 공장에 다니는 상훈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우리 둘은, 자, 나는 여자야.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상훈을 만나서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 동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 이 상훈의 공장이 폐병으로 쓰러지자, 공장 사람, 이 동료가 한 사람이 이제 폐병으로 쓰러지자, 나는 상훈에게 그를 도와주라고 예금 통장. 내가 지금 그동안 이 생활비 절약해서 아껴놓은 이 통장 있죠? 이것을 어떻게 된 거야? 이 상훈이한테 건네줘요. 자, 그랬더니, 그런데 상훈은 전 재산과도 같은 예금 통장의 잔액 전부를 인출을 해가지고 병자에게 줘버립니다. 그 회사 동료한테 줘버렸어요. 이 사건 이후 나는 상훈을 들볶고 말없이 행동한 한동안 가출을 했던 상훈은 부잣집 도련님이자 대학생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겠다. 자, 나는 지금 정말 힘들어. 부모도 이제 없어. 일가 친척도 없이 공장에 다니면서 어떻게 이 생활비 아끼겠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자, 모르는 남자와 같이 동거 생활까지 했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 이 생활비를 아껴줬는데, 근데 이 황훈이란 놈은 어떻게 됐어? 그 아낀 통장을 지금 그 회사 동료한테 그냥 줘버릴 정도.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상훈이란 인물도 어떻게 부잣집 아들이야. 그리고 대학생이었던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밑에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자, 이른바 가난 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자, 누구는 가난을 지금 면하기 위해서 지금 악착같이 살고 있는데 자, 거기 상우는 지금 어떻게 해요? 가난 체험을 하러 왔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자, 옷을 사입을 돈을 주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 잔심부름이라도 하라는 상우를 쫓아내고는 이제 방으로 돌아온 나는 이 상훈에게 자신의 가난을 도둑맞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가난마저도 결국 자신은 이 어떻게든지 벗어나려는 가난을 결국 누구한테 뺏긴 거야? 자, 이 부잣집 아들인 바로 이 상훈의 가난 체험으로 뺏겨버렸단 말이죠. 자, 아침에 나는 우리 공동의 예금 통장을 상훈에게 줍니다. 바로 여기 왜 상훈의 그 공장의 동료 중에 하나가 폐병으로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대. 자, 그래서 지금 난 고민한 끝에 내 통장 이것을 결국 상훈이한테 건네줘요. 돈을 거두려면 먼저 그 주동자가 자가 선뜻 돈을 내놓고 나서 남에게 손을 벌리게 하는 순서이고 그렇게 해야 일이 쉬울 거라고 일러줬어요. 자, 무슨 얘기냐? 그 상훈의 그 회사에 동료한 사람이 아파. 근데 그 누가 지금 다 힘드니까 돈을 낼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훈이한테 이 통장에서 돈 일부를 찾아서 먼저 너가 내라. 그러면 이제 다른 동료들도 조금 한 푼씩 두 푼씩 내가지고 바로 어떤 수술비라도 조금 마련하지 않을 거냐.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얼마간이라도 거치는 대로 빨리 갖다 주라고 신신당부하고 자, 나도 공장에 나와서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온종일 마음이 흐뭇했어. 나도 어렵게 살지만, 가난하게 살지만, 내가 어떻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다는 이 뿌듯함이 있었겠죠, 자부심이. 자, 내가 살고도 남을 돕는다? 생각만 해도 너무 자랑스러웠어. 그러나, 밤에 집에 돌아온 나는 기절할 만큼 놀랄 밖에 없었대요. 충격을 받았네요. 예금 통장에 잔고가 한 푼도 남아 있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상훈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중에 일부를 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통장을 몽땅 털어가지고 자, 이것을 지금 폐병쟁이 바로 그 직장 동료에게 다 줘버렸던 거예요, 지금. 3만 원이 넘는 돈. 자, 이 시대가 지금 1975년도인데요.
이 버스비가 한 80원 정도 했을 때입니다. 지금 버스비가 1,000원이 넘죠? 한 10배 이상이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 이 3만 원이란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자, 그런데, 자, 그게 어떤 돈이라고 정말이지 미치고 환장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고, 나 역시 미치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는 일. 자, 그런데 상우는 미안하게 됐어. 그렇지만 말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누구한테 돈을 걷니? 가 말도 못하게 지독한 가난뱅이들 뿐인 걸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상우는 결국 그 동료들이, 회사 동료들이 다 가난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참아? 돈을 지금 여기 보태라 이 말을 못해가지고요. 자기가 이 예금 통장에 돈을 싹 털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줘버렸다는 얘기야. 다른 사람들이 말도 안 했나 봐. 뭐라고 모두 가난한 뱅이들 뿐이라고? 그럼 우린 뭐냐? 우린 부자냐? 응, 우린 부자야? 나는 내 분을 내가 이기지 못해 그의 멱살을 잡고는 질질 끌어다 볼통을 벽에다 콩콩 부딪혀 주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 태평스럽게 희죽희죽 웃고 있네요. 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얜 부잣집의 아들이야. 그 정도 돈 같은 경우는 그게 크게 관여할 저기가 아니다 보니까 자 나와는 좀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는 10만여 중 반이 넘는 돈이 자기 돈인데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있었고 그렇다고 그가 폐병쟁이를 뼈아프게 동정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둘 다 그에겐 조금도 절실하지 않았고 바로 그것이 문제. 따라서 도와주고 싶은데 돈은 아깝고 그래서 돈을 자 꺼냈다 넣었다. 이건 누구? 2,000원을 내놓을까 3,000원을 내놓을까 또 1,000원 상관으로 10분도 넘어 괴로워하고 도와줄까 말까로 1시간도 넘게 애타심과 이기심이 투쟁을 하는 그 뼈아픈 갈등을 전혀 겪지 않았어. 자 나는 그 여기 3만 원이란 돈이 있는데 아 이 중에서 1,000원을 줄까? 아니면 2,000원을 이렇게 나는 저기 그 사람한테 줄까? 이런 거 갖고 고민을 했었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상호는 전혀 그런 고민 없이 그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갖다 줘버렸던 거야 지금. 자 여기서 헌신짝 버리듯 무심히 3만 원을 그냥 버렸던 겁니다. 자 그걸 깨닫자 나는 우한처럼 오싹 기분이 나쁜 불안감을 느꼈고요. 넌 뭐니? 넌 뭐야? 이 새끼야. 넌 부자냐? 부자.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지만 상호는 희죽희죽 웃기만 하고 있네요. 자, 나는 제풀에 지쳤고, 나는 기진맥진 진실대로 지쳤는데도 좀처럼 잠을 들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자, 뒤에. 자, 나는 혼자 곰곰이 생각합니다. 도대체 넌 뭐냐? 3만 원이 넘는 돈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편히 잠들 수 있는 너는 뭐냐? 기가 죽지 않는 건 좋다고 치자. 그렇지만 너희 그런 가난뱅이들의 억척스럽고 모진 그 청청함하고는 확실히 다르다. 너는 이질적인 것이고 나는 깊이 전율감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중략 부분 줄거리에 봤더니 웬걸. 자, 밑줄 부분 바로 내려갑니다. 그는 대학 배지를 달고 옷을 입고 두꺼운 책까지 들고는 자, 나를 찾아왔습니다. 자, 뭐였던 거예요, 결국? 얘는 이제 부잣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가난 체험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던 거죠. 자, 이 부분인데요. 여봐, 이러지 말고 지금 이제부터 내가 하는 소리를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어. 나는 미치지도 않았고 도둑놈은 더구나 아니야. 자, 자기의 정체를 지금 밝히는 장면인데요. 나는 이 부잣집 도련님이고 보는 바와 같이 대학생이야. 자, 그래서 아버지가 좀 별난 분이실 뿐이야. 자, 아들 자식이 너무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걸 걱정하셔서 방학 동안에 어디 가서 자, 고생 좀 실컷 하라고. 결국 가난 체험 좀 하라고. 돈 귀한 줄도 좀 알고 오라고. 무일푼으로 나를 내쫓았던 거야. 알아듣겠어? 자, 결국 상훈의 진실인데요. 자, 이것이 나에게는 외려 더욱 어떻게 됐을까요?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단 말인가? 난 너무 황당하기만 해. 자, 우리 어머니는 부자들이 얼마나 호강들을 하며 사나이에 대해 아는 척 하기를 좋아했었는데 세상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인생의 온갖 연락, 기쁨이나 즐거움이 돈 주위에 아양을 떨며 모여든다고 했어. 자, 바로 세상은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 자, 이런 물질 만능주의적 가치관에 빠져 있는 세상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가난뱅이 짓을 장난삼아 해보는 부자들, 자, 이 상훈이 같은, 또는 그의 아버지 같은 이런 데에서 들은 바가 없어. 왜? 나는 이 가난에서 지금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데, 외려 이 상훈이는 어떻게 해요?
부자인 놈이 지금 어떻게 하냐, 부자 아들 놈이 지금 어떻게 와가지고 외려 가난을 체험한다는 것이 난 너무나 지금 그게 충격이고 나에게 모멸감을 줍니다. 자,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분이지. 자식들에게 호강 대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었던 거야. 덕택에 나는 이번 방학이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경험. 자, 이건 상훈이에게는 이게 어떤 소중한 경험이라고 하지만 이건 결국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멸감을 주는 거죠.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을 체험하겠다고? 자, 이것은 외려 지금 아예 기분을 더 상하게 만듭니다. 참 생각난다. 인형옷 만드는 집 아줌마가 텔레비전 연속극 얘기하면서 재벌의 아들이 인생 공부 삼아 물 장사인가 뭔가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났대요. 아무리 연속극이라지만 구역질 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바로 누가? 상훈이가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가난을 뭘로 알고 자기네들이 실용을 하려고 해. 부자들이 제 돈 갖고 무슨 짓을 하든 아랑곳할 바가 아니지만 가난을 실용하는 것. 자, 가난을 절실함이 아니라 가난을 체험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지 않은가. 자, 가난한 계집애를 실용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고 손 치더라도 가난 자체를 실용하는 건 용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자, 내 가난은 그게 어떤 가난이라고.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 소명이라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내가 가족들도 다 잃었어, 지금. 이 가난 때문에 가족들이 다 연탄사고로 다 죽었고, 나만 살아있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이 가난을 벗어나는 거. 자,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이면서 힘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는 만족하고 계셔. 내가 그동안 그 지독한 생활을 잘 견딘 걸, 그래서 친구분한테도 자식들을 그렇게 고되게 키우는 걸 권하실 모양이야. 자, 실상 요새 사람들, 자, 자식을 너무 나약하게 키우거든. 맙소사, 이제부터 부자들 사이에선 가장 가난 장난이 유행할 거란다. 기름진 영감님들이 모여 앉아, 자식, 거기 안 보냈나? 자, 그럼 여권 수속 중이네, 그러면. 그게 아니라, 빈민굴 말일세, 그 가난 체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 좋아하시는 낌새를 타가지고 내가 너의 얘기를 했어. 이런저런 빈민굴의 비참한 실정을 말씀드리다가 이 대수롭지 않게 슬쩍 내비쳤대요. 자, 상훈이는 한편으로 뭐 하는 거야? 나를 되게 위해주는 척 하는 거야. 자, 글쎄 하룻밤에 연탄 반장을 아끼자고 체온을 나누기 위한 남자를 한 이불 속에 끌어들이는 여자애가 다 있더라고 말이야. 물론 끌려 들어간 남자가 나였다는 소리, 이건 쏙 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외로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집에다 데려다 잔신부인이라도 시키려다 쓸만하면 어디 야학이라도 보내 그랬으니까. 자, 상우는 나를 돕겠다고 하지만 나는 외려 이것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 애요. 자, 좋은 개야. 이 개에 이런 끔찍한 생활을 청산해. 이건 끔찍할 뿐더러 부끄러운 생활이야 그랬어요. 자, 지금 상무는 이 가난함과 절박한 상황에 대해 지금 공감을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고 있죠? 내가 지금 가난하고 싶어 가난한 거야? 그리고 내가 가난을 지금 즐기려고 지금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둥바둥 살아도 이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가난 자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결국 그 생활비 조금 아끼겠다고 결국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껴안고 이 동거를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여기서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탄을 아끼기 위해 남자를 끌어들이는 생활은 너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 부끄럽고 말고, 자, 당장 이 몸이 수증기처럼 사라질 수 있다면 사라지고 싶도록 정말 부끄러운 거야. 나는 부끄럽긴 해. 자, 돈 여기 있어. 다시 데리러 올 테니 입간이라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나는 돈을 받아 그의 얼굴에 내동댕이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악다구니를 퍼붓나 봐요.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옆방 식구들이 나와서 구경을 했네요. 가엾게실이 미쳤구나. 그는 구두짝을 주섬주섬 집어 들고는 도망치며 중얼거렸지만 아마 곧 나에 대해 잊어버리게 될 거야. 왜? 나 같은 가난한 아이는 잊어버릴 거 아니야. 햇병쟁이를 잊어버리듯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겁니다. 자, 상훈에게는 그냥 뭐야? 하나의 장난삼은 가난의 체험에 불과한 거니까.
자, 나는 그를 쫓아보내고 내가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내 가난을 지켰나를 스스로 뽐내며 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 내 방은 좀 전까지 내 방이 아니야. 빗발로 얼룩져진 거기 한쪽에 축 처진 반자지. 그리고 자, 이게 한쪽이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내려앉았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또 더러운 벽지가 있고 비닐 트렁크가 있고 자, 이 포마이카 상이 있고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고 자, 우그러진 양은 냄비와 식기들이 있고 자, 고스란히 나의 가난을 보여주는 소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어제의 것이 아니야. 자, 그것들은 나에게 이제 무의미하고 추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제의 그것들은 서로 일사불란한 나의 가난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지금 그것들은 분해되어 추한 무용지물, 자, 쓸모없는 것이 돼버렸고 판잣집이 헐리고 나면 판잣집을 구성했던 나무 판때기나 슬레이트, 이 문짝들이 무의미한 쓰레기 더미가 된 것처럼 내 가난을 구성했던 내 살림살이들이 무의미하고 더러운 잡동사니가 되어 거기 내 동댕이 쳐져 있다. 너무나 나는 비참함을 느끼고 있네요. 나는 그것들을 다시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내 방에는 이미 가난조차 없었고 나는 그 가난을 상훈이에게 어떻게 했어요? 훔쳐갔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는 너무 분해서 이를 부두둑 갈았어요. 그러나 내 가난의 의미를 무슨 수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우리 집안의 문락의 과정을 통해 부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걸 알고 있어. 아홉 99개를 가진 놈이 바로 이 하나를 탐내는 성미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유층, 부잣집 사람들은 이렇게 되게 탐욕스러워요. 그러나 부자들이 가난을 탐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그들의 빛나는 학력과 경력만 갖고는 성이 안 차. 가난까지를 훔쳤다가 그들의 다채로운 삶을 한층 다채롭게 할 에피소드로 삼고 싶어 한다는 걸 미처 몰랐고, 나는 자 우리가 부자한테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도 느껴오지 못한 깜깜한 절망을 이 가난을 도둑 맞고 나서야 비로소 느끼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를 더하듯 내 방 속에 무의미한 황폐의 한가운데 몸을 던지고 뼈가 저린 추위 온몸을 내맡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자 화자는 여기 이 서술자는 결국 이 절망감에서 좀 헤어나지를 못하네요. 그 충격은 어디서 오는 거야? 자, 이 부잣집 아들놈이 결국 어떻게 해요? 가난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를 왔고, 자, 이런 부분들이, 자, 나에게는 너무 모멸감과 충격을 주게 되네요. 자, 나의 상황 변화입니다. 처음에 결국 집안이 망하고 가족이 모두 죽는 불행한 사건을 겪었고, 나 혼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난한 처지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삶의 의지를 억척스럽게 생활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가난을 벗어나려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삶과 일을 통해서 일부 부자들이 가난을 재미삼아 즐긴다는 사실을 알고는 결국 절망을 하고 하네요, 지금. 자,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자, 이 안에 있는 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이 효과. 자, 이것은 이 작품에서 자, 본인들이 직접 직접 들려주는, 자, 체험자가 직접 들려주는 고백적 진술이 가능해짐으로써 자, 우리가 주인공의 심리적 태도 등을 좀 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이 정도로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